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가 한층 더 화사해진 것 같은데요.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활약하시다가 최근 저희 LKB의 수사대응팀장으로 복귀하신 김숙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숙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숙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다루어볼 주제는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알기 쉽게 쏙쏙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웹툰 작가이자 유명 유튜버이시죠.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수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추후에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유죄 판결 자체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주호민 씨가 등교하는 아이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그렇게 확보한 녹음 내용, 즉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몰래 녹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확보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몰래 녹음은 바로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저 사실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변호사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녹음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만이 통화를 할 때 제가 변호사님 몰래 우리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래 녹음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바로 올해 1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 부모가 아이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면서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과연 학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는 아이와 별개의 인격체이고 또 수업 시간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호민 씨 사건의 경우에는 통비법상 금지되는 녹음인데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 아동과 부모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또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대화 녹음 행위에 과연 그러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법원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해 아동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었고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불안한 증상을 보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루어졌던 학급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맞춤형 학급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말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녹음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게 정서적 학대를 인정할 수 있는 공익적인 가치와 또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선생님의 기본권 이것을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 구성하는 여러 가지 범죄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모두 다 충족을 시키면 위법하다라는 게 전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트리고도 남을 만큼의 다른 여러 사유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의 대표적인 게 많이들 아시는 정당방위 같은 맞습니다. 것들이 있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증거를 확보를 하셨어도 법원에서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니까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럼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고생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확보한 증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 같은 몰래 녹음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범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시더라도 형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숙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